이어서 여수 MBC에서 전해드립니다.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 비상사태를 대비해 정부는 4년 전 전국의 지역별 거점병원에 격리 외래 진료실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취재 결과 일부 거점병원은 해당 진료실이 있는데도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격리 외래 거점병원으로 지정된 여수의 한 종합병원. 이 병원엔 평소 자체 시설로 쓰이다 메르스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사용하는 격리 외래 진료실이 설치돼 있습니다. 신종 감염병에 대처하겠다며 정부가 지난 2011년 병원마다 국비 8천만 원을 지원해 만든 시설로 전남엔 5곳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병원은 국내 첫 메르스 확진 환자가 나온 지난달 20일 이후 40일이 넘도록 격리 외래 진료실을 평소처럼 건강검진시설로 사용했습니다. 병원 측은 전라남도에서 공문과 같은 별다른 지시가 없었기 때문에 평상시처럼 운영해왔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하고 질병 관리 본부에서 뭐 지시가 떨어지면 그때는 이제 운영을 할 수가 있죠. 전라남도는 지난달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병원을 포함한 도내 6개 병원을 지역 거점병원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격리 외래 진료실이 실제 운영되지도 않으면서 거점병원이란 이름으로 홍보한 겁니다. 전라남도는 이에 대해 이달 초 이낙연 지사와 병원장들의 대책회의 이후 일부 병원에선 스스로 운영을 시작했지만 도 차원에서의 지시는 하지 못했다며 보건행정에 착오가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동안 전국이 메르스 비상에 걸리고 전남 보성 확진자가 여수를 다녀가는 등 불안이 계속됐지만 전남도의 허술한 행정으로 잘 갖춰진 격리 진료실을 방치한 꼴이 됐습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 당초 다음 달 시작될 예정이었던 여수 제주 간 카페리 운항이 다소 늦어질 전망입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카페리 취항을 위한 여수엑스포 크루즈부두의 접안시설 공사가 장마 등의 영향 때문에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다음 달 20일로 예정된 여수 제주 항로 카페리의 취항 역시 한 달 정도 지연된 오는 8월 말이나 9월 초쯤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항로 여객선사엔 지난달 여수 제주 내항전기 여객 운송사업 조건부 면허가 발급됐으며 1만 5천 톤급 카페리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현재 부산항과 평택항인 정부의 수입농산물 수입항에 광양항이 추가로 지정됩니다. 수입항으로 지정되면 연간 3만 TU의 신규 물동량이 창출돼 자립항만 구축의 토대가 될 전망입니다. 전승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양을 통해 한 해 수입되는 양고근 4만여 톤. 하지만 WTO 협정 품목인 참깨와 고추, 양파 등 채소 특장류는 광양으로 수입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수입농산물 수입항으로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다 보니 연간 32만여 톤의 채소 특장류는 부산항과 평택항을 통해서만 수입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농산물 수입에서 홀대를 받아오는 광양항이 수입농산물 수입항으로 추가 지정됩니다. 정부의 농산물 수입을 담당하는 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현재 광양 지정과 입찰 공고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르면 다음 달부터 광양을 통한 농산물 수입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광양항이 7월부터 아마 지정이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되면 저희들 선사라든지 그에 관련되는 물류회사라든지 찾아다니면서 광양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물량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광양을 통한 농산물 수입은 2개 호남권 비축 기지를 이용하면 부산항이나 평택항에 비해 물류비를 50%나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 농산물 물량이 연간 3만 TU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는 2017년 자립항만인 연간 300만 TU 달성을 목표로 하는 광양. 농산물 수입항 지정이 신규 물동량 창출은 물론 배구단지 활성화에도 청신호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전승우입니다. 순천 지역 메르스 격리 대상자 66명의 격리가 모두 해제됐습니다. 순천시는 메르스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자택격리자 20명과 간접 접촉한 46명에 대해 체온 측정과 함께 건강 상태를 관리한 결과 별다른 이상이 없어 전원 격리 해제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메르스 사태가 끝날 때까지 24시간 상황실 운영과 선별진료소 4곳을 계속 운영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해 비상연락과 방역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에 지역구 출마를 선언한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이 시민과의 접촉을 넓히며 적극적인 총선 행보에 나섰습니다. 김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매주 수요일 순천 지역 사무실을 완전 개방하고 모든 직원들이 나서 민원 상담에서부터 각종 정보 제공까지 시민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광진 의원은 동네 앞 신호등 설치와 집 주변 소음, 군 복무 중인 자녀의 부조리 문제 등 사안에 관계없이 시민들의 고충을 듣고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학교 현장은 많은 공문에다 표준화된 서식도 없어 그동안 교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컸습니다. 이런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시스템이 개발돼 교직원 행정 업무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김야훈 기자입니다. 전남의 한 초등학교 교무실입니다. 책상마다 각종 서류가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처리해야 할 공문이 너무 많아 수업 준비에 차질이 빚어지기도 합니다. 표준화된 서식도 없다 보니 행정 업무가 더욱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표준화된 서식이 있다고 하면 그걸 재활용함으로 인해서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절약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제 각자 만들어서 사용하니까 업무가 더 폭주하는 그런. 학교마다 접수되는 공문은 한 달 평균 수백여 건에 달합니다. 매년 같은 교육 사업이지만 담당자가 바뀜에 따라 처음부터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교원 행정 업무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 행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기록 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업무 관리 시스템이 구축됐습니다. 각종 업무를 표준화하고 교육청에서 발간되는 자료 등이 데이터베이스에 통합 관리됩니다. 기한과 계획안, 서식 등 8,700여 개의 자료가 제공돼 교직원이 단순하고 반복되는 업무를 손쉽게 검색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 자료 역시 전부 다 축적화시켜서 누구나 일을 맡았을 때 쉽게 그리고 간편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7월 1일부터 전남 교육 업무 지원 시스템을 개통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불법 차량 개조는 자칫 인명피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엄격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안전 규정을 무시한 채 화물차를 개조하는가 하면 뒷돈을 받고 검사를 해준 업자들이 적발됐습니다. 이계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3m 이상의 높이에서 근로자가 대형 바가지 모양의 버킷에 몸을 의지한 채 통신선로 설치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차량이 무게중심을 잃거나 버킷이 오작동을 할 경우 근로자의 안전은 장담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고수 차량은 엄격한 안전 기준에 맞춰 제작이 돼야 하고 매년 안전 검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일반 시설물들에 대한 안전성 검출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추락사고 또는 감전 사망사고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통신업체 직원인 53살 고모 씨 등 4명과 무등록 정비업자 8명은 차량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일반 화물차를 불법으로 구조 변경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7년여 동안 불법 개조한 차량은 470여 대, 28억 원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마다 차량 정기 검사를 받도록 돼 있지만 불법으로 설치된 버킷을 떼어낸 뒤 눈가림식 검사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자동차 검사소 책임자는 뒷돈을 받고 불법 개조를 묵인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참 힘들게 일하는 고소 작업 인부의 안전과 맞바꾸지 않았느냐 하는 것, 지극히 어떤 그 국내 유수의 통신회사에 뭐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됩니다. 경찰은 국내 유수의 인터넷 설비 업체가 조직적으로 개입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 사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